냉장고에 넣기만 했을 뿐인데 그 음식이 독으로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냉장고에 넣었으니 안전하겠지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4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평생 특별한 병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고 건강검진 수치도 늘 안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굴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이유 모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배가 자주 아프고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듭니다. 단순한 소화 불량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장 점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되짚던 중 환자분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모든 퍼즐을 맞추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음식은 꼭 냉장고에 넣어 먹었습니다. 남기는 게 아까워서요. 그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그 음식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셨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경계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냉장고는 분명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가장 조용한 독소 저장 창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지금까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냉장 보관의 위험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우리 식탁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같은 냉장고를 사용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명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실패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음식은 버리면 벌 받는다는 말이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반찬이 남으면 늘 냉장고에 넣어두셨고 랩으로 꽁꽁 싸서 며칠이고 드셨습니다. 냄새만 안 나면 괜찮다고 믿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더부룩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잦은 설사와 폭통이었고 결국 어느 날 새벽 극심한 폭통과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장염과 독성 대사물질 과다 축적. 문제의 시작은 모두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울먹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손주 먹일 생각도 했는데요. 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분도 계십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75세 박 어르신입니다. 이분 역시 예전엔 뭐든 냉장고에 넣고 며칠씩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이 갑자기 장 수술을 받게 된 일을 계기로 음식 보관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남은 음식은 하루를 넘기지 않았고 특정 음식들은 아예 냉장 보관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아깝더라도 몸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잦던 소화 불량이 사라졌고 밤마다 괴롭히던 복부 팽만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갈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냉장고, 같은 환경.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을까요? 정답은 단 하나.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10명 중 9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왜 특정 음식은 냉장 보관하는 순간 영양이 아니라 독성으로 바뀌는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의 장, 면역, 간, 신장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냉장고에 넣으면 세균이 죽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냉장 온도는 보통 0도에서 4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세균을 죽이는 온도가 아니라 단지 성장을 잠시 늦추는 온도일 뿐입니다. 일부 세균과 곰팡이는 이 낮은 온도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시니어의 장은 젊은 사람보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점막 방어 능력이 약해지며 해독을 담당하는 간 기능도 서서히 둔해집니다. 이 말은 곧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시니어는 독성에 훨씬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냉장 보관된 음식 속에서 생성되는 독성 대사 물질은 소량일 때는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독성 물질이 매일 조금씩 조용히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 장염, 급성 복통, 원인 모를 피로, 어지럼, 염증 폭발로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부분의 시니어가 무심코 반복하며 스스로 건강을 깎아먹는 잘못된 냉장 루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는 않는지 오늘 꼭 자신의 냉장고를 떠올리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루틴. 음식은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실온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한 음식까지 모두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음식은 성분이 변하고 일부는 수분이 빠지며 구조가 손상되고 그 틈에서 독성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다른 성질의 음식으로 바뀌어 버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루틴. 냄새만 안 나면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냄새가 나기 전 단계에서도 이미 독성 물질은 생성됩니다. 특히 일부 세균의 독소는 냄새도 없고 맛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루틴. 조금 남았으니 내일 먹자는 반복입니다. 하루 남긴 음식, 이틀 남긴 음식, 냉장 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재사용이 습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은 매번 온도 변화 냉실냉을 겪습니다. 이 온도 스트레스가 세균 번식 조건을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이 작은 반복이 곧 만성 장염의 씨앗이 됩니다. 네 번째 잘못된 루틴. 랩으로 싸두면 오래 간다는 믿음입니다. 랩은 멀쩡해 보이지만 완전한 밀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세한 공기 유입 속에서 음식은 서서히 산화되고 곰팡이와 세균은 보이지 않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부 음식은 랩과 닿는 과정에서 성분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루틴. 냉장고라도 가득 채워야 안심된다는 습관입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어야 냉기가 고르게 순환됩니다. 꽉 찬 냉장고는 부분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그 구간은 곧 세균의 숨은 번식 구역이 됩니다. 문 쪽, 하단, 서랍, 물기 많은 구역은 특히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루틴. 한번 데워 먹었으니 다시 넣어도 된다는 반복입니다. 이 행동은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가열 방치 냉장 재가열 과정은 독소 생성과 세균 증식을 동시에 부르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 루틴이 급성 장염, 탈수, 폐혈증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6가지는 모두 특별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너무도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증상 없이, 통증 없이 조용히 몸속 독소를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문제에는 공통된 본질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냉장 습관은 아주 단순하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왜 유독 특정 음식들만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독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냉장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의 공통된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냉장고를 병의 시작점에서 건강의 방패로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6가지 잘못된 루틴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는 단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독성 물질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독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만 지켜도 냉장고는 더 이상 병의 출발점이 아니라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첫 번째 해결 원칙. 냉장고는 보관함이 아니라 대기실이다. 냉장고는 절대로 음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냉장 보관이란 말 그대로 잠시 쉬게 해두는 공간일 뿐입니다. 음식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몸속으로 들어가거나 과감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냉장 보관 시간은 대부분의 가정식 반찬 기준으로 24시간 이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세균 증식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독성 대사물질 생성 곡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시니어의 장은 이 독성 축적 곡선을 버텨낼 완충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즉, 똑같이 하루 지난 반찬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복통, 설사, 어지럼, 이유 모를 피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냉장고 위험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난 후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고 이게 언제 넣은 것이었지? 하고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몸을 먼저 선택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해결 원칙. 모든 음식은 냉장 보관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냉장고에 넣으면 더 안전하다는 한 가지 공식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일부 음식은 냉장 보관하는 순간부터 영양이 아니라 독성 변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색도, 냄새도, 맛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시니어의 몸은 이런 미세한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는 장과 간, 면역계 전반의 피로 누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냉장 보관 만능 보존법이 아니다. 어떤 음식은 실온이 더 안전하고 어떤 음식은 조리 직후 바로 섭취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하며 어떤 음식은 아예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냉장고에서 조용히 쌓여오던 독성 축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해결 원칙. 보관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 시간이다. 시니어의 몸은 젊은 몸보다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독과 배출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생활 리듬이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된 음식은 찬 성질과 변질된 미세 성분이 함께 들어오면서 장과 간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이 부담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끊임없이 처리만 하다가 정작 스스로 회복할 시간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냉장 음식 섭취 후에는 반드시 회복 시간을 확보한다. 찬 음식, 남은 음식, 단백질이 많은 음식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 소화가 쉬운 식사, 충분한 휴식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독성 축적 속도는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원칙을 지키는 분과 지키지 않는 분이 5년, 10년 뒤 장 건강과 면역력 차이는 완전히 다른 인생 곡선으로 벌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너무 성실하게, 너무 아끼며 오히려 몸을 더 혹사시키는 선택을 해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가지 해결 원칙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루 루틴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70대, 80대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천 가치가 높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부터 여러분의 냉장고는 진짜로 건강 냉장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해결 원칙은
알고 있느냐보다 매일 실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70대, 80대도 그대로 따라만 해도 되는 아주 현실적인 하루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을 조금만 바꾸는 과정일 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에 냉장고부터 열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 문부터 여십니다. 전날 남은 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아침 공복 상태에서 그대로 찬 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 장은 가장 약한 상태에서 가장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침 첫 행동은 냉장고가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이 한 컵이 밤사이 굳어있던 장의 움직임을 깨우고 독성 배출의 첫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침 복통과 설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 냉장 음식은 반드시 실온 회복 후에 먹는다.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입으로 넣는 습관, 시니어에게는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차가운 온도 자체가 장의 혈류를 순간적으로 줄이고 소화효소 분비를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냉장 음식은 최소 20에서 3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찬 기운이 빠진 뒤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짧은 대기 시간이 여러분의 장 점막을 지켜주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루 지난 음식은 재가열이 아니라 정리한다. 많은 분들이 끓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드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세균 독소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루라는 경계선을 넘긴 음식은 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장을 처리 공장에서 다시 회복 기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네 번째 단계. 냉장고는 70%만 채운다. 냉장고는 가득 찰수록 안전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냉기가 순환하지 못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그곳이 바로 세균과 곰팡이의 은신처가 됩니다. 냉장고는 항상 30% 이상 여유 공간을 남겨 두십시오. 이 작은 공간이 여러분 식탁의 안전도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공기 순환 통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남긴 음식은 반드시 날짜를 기억한다. 라벨을 붙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냉장고에 넣으며 속으로라도 오늘 날짜를 한번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날짜가 떠오르지 않는 음식은 이미 몸에는 안전하지 않은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습관은 냉장고를 망각의 공간이 아니라 기억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기억이 살아있는 부엌에서는 독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냉장 음식이 들어간 날에는 반드시 따뜻한 회복 시간을 만든다. 완전히 냉장 음식 섭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찬 음식이 들어온 날에는 반드시 따뜻한 국물, 따뜻한 물,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장을 한 번 더 감싸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보면 장 혈류 회복과 해독 효소 활성화를 동시에 돕는 과정입니다. 이 회복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냉장 음식이 부담으로 남느냐, 처리되고 사라지느냐가 갈립니다. 일곱 번째 단계. 냉장고를 저장고가 아니라 건강도구로 바라본다. 많은 분들에게 냉장고는 아끼고 모으고 오래 두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냉장고는 몸을 살리는 도구이지 음식을 오래 숨겨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장과 간의 부담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 단순한 비례 관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식습관은 자연스럽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 7단계는 하루에 한 번, 한 동작씩만 바꿔도 적용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갑자기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내일은 또 한 가지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몸은 그 변화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2주, 3주만 꾸준히 지키신 분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줄고 밤에 깨던 횟수가 줄고 병원 갈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루틴을 아무리 잘 지켜도 절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이 음식들은 위의 모든 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니어가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냉장 보관해 왔지만 사실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독성으로 성질이 바뀌는 음식들의 공통적 특징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냉장고 속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루틴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약을 먹어서도 비싼 검사를 해서도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단지 냉장고를 대하는 태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은 놀라울 만큼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5세 박 어르신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루틴을 바꾼 지 딱 3주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배가 편안해서 밥 먹는 시간이 무섭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작고 밤에는 답답해서 몇 번씩 깨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냉장 음식 섭취 전 실온 회복, 하루 지난 음식 미련 없이 정리, 찬 음식 뒤 따뜻한 회복 시간 3가지만 지켰을 뿐인데 속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이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랑 밥 먹어도 식사 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루틴의 진짜 의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배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불안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비슷한 변화는 다른 분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이 쌓이던 피로가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반복되던 장 리듬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냉장고 속에 조용히 쌓이던 작은 독소들이 그 회복의 속도를 계속 가로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바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는 저장고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대기실입니다. 하루를 넘긴 음식은 몸이 아니라 정리를 선택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둘째, 모든 음식이 냉장 보관 대상은 아닙니다. 냄새가 없다고, 맛이 멀쩡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냄새가 나기 전부터 독성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셋째, 냉장 음식은 바로 먹지 않고 반드시 실온 회복 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작은 기다림이 장을 지켜주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넷째, 냉장고는 70%만 채워야 합니다. 여유 공간은 세균이 아니라 건강히 숨쉬는 통로입니다. 다섯째, 찬 음식이 들어간 날에는 반드시 따뜻한 회복 시간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시간이 해독과 배출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여섯째,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음식은 여러분의 몸에도 가장 안전하지 않은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기억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냉장고는 더 이상 병의 출발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아주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10년 뒤에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이 순간부터 바뀐 작은 선택 하나가 다시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냉장고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 식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 오늘부터 한 가지만은 꼭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그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만 조용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혜신선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병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먼저 지킬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